오늘도 수시간째 그는 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다. 이게 느릅나무가 물이 올라오면은 여섯 삐게 저 껍데기까지 꼭지까지 끈이 안 떨어지고 쫙쫙 뻗어 저도 느릅나무 저것도 느릅나무 여기 많아요. 이제 저것도 느릅나무고. 75 노구의 몸으로 풀숲을 헤치며 찾고 있는 것은 그의 도자기에 쓸 재료들. 산에서 등짐지고 온 흙으로 몇 날 며칠 도자기를 빚고 산에서 베어온 느릅나무를 태워 만든 유약을 일일이 도자기에 발라 또 그렇게 수날을 장작 부를 때 구워내는 그의 도자기.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세요? 보이지? 저 그릇이 녹은 게 보이지 다. 이토록 혼신을 다해 완성되는 75 사기장의 도자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급스런 맛이 일품인 청자도 그렇다고 깨끗한 기품이 돋보이는 백자도 아니었다. 뭐 장석이라든가 이런 딴 화공약품을 쓸 때는 이 그릇이 이렇게 해가지고 볼에다 이래 대보면 좀 미끄럽고 좀 딱딱한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식물로 한 거는 이렇게 좀 이러면 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이래 대보면 피부 같아. 애기들 그 어린애들 볼을 이제 서로 볼과 대는 이 피부같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그래, 좀 딱딱하질 안 하고, 예를 들어 유리나 쇠나 이런 거 대면은 이 좀 미끄럽고 딱딱한데 이거 이래 대놓으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게. 응? 그게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우리 이 녹자라는 게 이런데 참 기분 좋습니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조선 백자. 서동규 명장은 이를 녹자라고 불렀다. 예나 지금이나 충북 단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담 삼봉. 이 빼어난 절세의 비경에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은 자신의 호마저 삼봉이라 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삼봉 정도전 못지않게 단양을 흠모했더니 바로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니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조선의 화가 김홍도. 그런 그가 열흘을 고민해도 딱히 그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8곳의 명승지 단양 팔경. 1년의 장고 끝에 김홍도가 겨우 화폭에 품을 수 있었다는 그 8개의 비경 중 무려 5경이 모여있는 곳에 방곡 도예촌이 있다. 약 1km 전방에서 좌측 방향입니다. 단원의 숨결을 느끼며 그렇게 도착한 방곡. 그곳엔 눈부신 봄도 함께 도착해 있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 봄이 오는 건데 이제는 노철은 다 가는 것 같으네요. 따뜻해지니까 좋으세요? 좋지요. 여느 농촌이 다 그러하듯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시작되는 한 해 농사의 시작. 하지만 방곡은 유난히도 농사철이 더 바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다름 아닌 주워내도 한도 끝도 없이 호미질에 걸려 나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 때문이라는데 자꾸 나오지요. 저기 자기 쪼가리가 나오지요.
많이 나와요? 이제는 하도 밭을 해먹느라고 준해버려가지고 이제 옛날 같이는 안 나오지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자꾸 밭을 해먹느라 자꾸 준해버리니까요. 방곡의 밭에 잡초보다 많고 봄에 지천인 봄나물보다 많은 것이 바로 백자 사금파리들이다. 작은 밭 하나에서 얼마나 주워냈는지 밭 한 켠 쌓아놓은 사금파리가 그야말로 둑을 이뤘다. 전부 여 돼지 같은 거 밥그릇 같은 거 많잖아. 17세기경부터 방곡은 백자와 분청사기 등 서민들을 위한 생활 도기들, 민수용 도자기 집산지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다. 덕분에 지금도 방곡의 밭에선 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백자 사금파리들이다. 그리고 이 사금파리만이 아니다. 그릇 생산지로 그 시절 방곡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융성한 세월을 보냈는지 말해주는 징표들은 여전히 방곡 곳곳에서 오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나 조선시대 옹기장이 섰던 구점, 아랫점, 우점, 일반 생필품을 사고 팔던 저작거리 등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방곡의 지명은 도자기에 대한 오늘의 주소인 동시에 역사의 조각들이다. 여기는 조선 후기죠. 17세기부터 주로 민수용, 백자를 많이 여기 생산했었죠. 이 방곡은 원래가 이 곡자부터 내는 옛날부터 그 명예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피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그 정세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가 교통이 불편하죠. 오시다 보면은 또 여기 앞에는 수레봉이 있고 도락산이 있고 이쪽이 작성산이기 때문에 아주 골짜기입니다. 계곡의 풍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의 사람들부터 되도록이면 지배도 안 받고 자기네들끼리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약간 60년 전에는 여기 제작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남아있던 민수용이죠. 그때는 도자기를 사고 팔던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조사된 것마다 약 한 20여 개 정도의 가마가 있었죠. 그렇다면 20명의 가마가 있었다는 것은 20개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지금같이 뭐 기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이후 방곡도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진 못했다. 어느덧 양은 냄비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서 할 일이 없어진 도공들은 방곡을 떠나갔다. 하지만 그게 방곡의 끝은 아니었다. 저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예, 나무. 10여 년 전 조태영 씨는 대구에서 방곡으로 가마를 옮겼다. 대구에서 태어나 30년 가까이 오로지 대구에서만 도자기 굽기를 고집했던 대구 토박이 도공. 방곡의 어떤 매력이 그를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오게 했던 것일까? 여기도 옛날처럼 마찬가지로 일단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났습니다. 그리고 산에 소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도예촌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조선조 초기부터 도자기를 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예. 그 흙도 나고 유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약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약도 납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도자기 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좋은 그릇을 만들 좋은 흙이 나고 그 그릇을 구워낼 좋은 나무가 나는 방곡은 결국 도공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 그럼에도 용기는 필요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서민들이 꼭 써야 하는 그릇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용기. 그 용기에 힘을 실어준 이가 바로 방곡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서동규 명장이다. 서동규 명장의 가마는 오늘도 뜨겁게 한창이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평생을 방곡에 살며 방곡만의 도자기를 빚고 구워
세상에 알려왔던 서동규 명장. 도공들이 모두 떠났던 시절에도 그만이 유일하게 남아 가마에 불을 지폈었다. 그렇게 지켜온 고집은 이제 그의 이름 석자 앞에 방곡이란 호가 되어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함께하고 있다. 옛날에 불 때다가 나무가 모지려면요 손가락도 빼도 떼야 돼. 다들 죽찬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때다 말씀 없고. 그럼하고 뜯어 떼고. 아이고. 모지래? 마르자이가 다 뜯어서 떼야 되는데 어떻게 다 베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떼. 서동규 명장의 가마는 불을 자주 떼기로 전국에서도 유명한 가마라고 한다. 여느 도공들은 2달에 한 번 불 떼기도 힘들다는데 그의 가마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도자기를 구워내는 탓이다. 오늘도 이곳 가마는 벌써 10시간이 넘도록 1000도가 넘는 불을 품어내고 있다. 그렇게 하루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무섭게 타올랐던 가마의 불도 거짓말처럼 꺼지고 이제 수나를 공들여 작업했던 노력의 결과물 성적표가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다. 아이고 저거 큰 건 다 벗었어. 이런 거 색깔이 괜찮은데 어떤 거는 그런데 그의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들이 하나같이 낯설기만 하다. 모양도 모양이지만 도자기의 색이 특히나 눈에 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색을 가진 그의 도자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급스런 맛이 일품인 청자도, 그렇다고 깨끗한 기품이 돋보이는 백자도 아니었다. 이렇듯 어리둥절해하는 시선이 느껴지기라도 했던 걸까? 서동규 명장은 자신의 도자기를 녹두색을 띤 자기, 녹자라 소개했다. 이게 우리가 뭐 장석이라든가 이런 딴 화공약품을 쓸 때는 이 그릇이 이렇게 해가지고 볼에다 이래 대보면 좀 미끄럽고 좀 딱딱한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로 한 거는 이렇게 좀 이러면 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이래 대보면 피부 같아. 애기들 어린애들 볼을 이제 서로 볼과 대는 이 피부같이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그래, 좀 딱딱하질 안 하고, 예를 들어 유리나 쇠나 이런 거 대면은 이 좀 미끄럽고 딱딱한데 이거 이래 대놓으면 굉장히 부드럽잖아, 이게. 예? 그게 굉장히 느낌이 좋잖아요. 우리 이 녹자라는 게 이런데 참 기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녹자로 기록된 문헌은 없다. 녹두색에 가까운 청자류는 있었다고 하나 녹자는 아니었다. 때문에 황록색에 가까운 녹자는 방곡, 그것도 서동규 명장만의 작이다. 이 독특하고 새로운 작이, 녹자의 매력에 취한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정광태 씨. 온 집안을 녹자로 장식할 만큼 녹자의 열성팬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그 서동규 명장님의 다환인데 이 그릇을 요 찻사발을 하나 만드는데 100번의 손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이걸 다 보시면 비슷한데 이거 다 손으로 빚은 거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 그 서동규 명장님은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비싸게 안 받으시고 좋은 거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방곡도요를 진짜 500km 내니까요, 500km. 거기를 내가 1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녹자에 반한 또 한 사람, 서동규 명장과 함께 명장의 칭호를 갖고 있는 천안봉 선생이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도공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자기에 입문한 그는 한국에서 조선 다완제연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공으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다. 특히나 1965년 한일국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작품을 일본 왕실에서 무려 20점을 구입해간 것은 물론 역시나 일본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고승 사쿠라가와의 부탁으로 일본의 국보급 다완을 그대로 재현해낸 인물로도 유명하다. 1년에 단 8번밖에 가마불을 지피지 않는다는 천안봉 명장. 한 번 구울 때 나오는 700여 점의 작품 대부분을 일본에서 도맡아 가져갈 정도로 그의 작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랑은 유난히도 극진하다. 처음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도공들이 다 일했겠지만은 그 양반은 특히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예? 황유라 해가지고, 군빛깔 나는 유약. 예? 거기 이제 느릅나무가 들어가야 돼. 예? 느릅나무가 들어가서 흙을 녹아주면은 그 색이 나와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마의 구조와 내가 쓰는 유약의 제조 방법하고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또 그 색도 안 나와요. 예. 예, 그 사람은 서명장은 서명장대로의 자기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서동규 명장은 도공들 사이에서도 유별난 사람으로 통한다. 대부분 대를 이어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은 문경효의 천안봉 명장처럼 아버지가 했던, 할아버지가 했던 당신 가문에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도자기를 만들어내려는 데 반해 서 명장은 자신만의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려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도공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의 지치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녹자다. 물론 시대를 초월해 사랑을 받는 훌륭한 도자기가 도공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터. 서동규 명장의 녹자 역시 도자기를 만들어낸 이 천혜의 땅, 방곡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자신만의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해 이미 셀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한 서명장. 지난 90년대 후반, 그는 방곡사냐의 지천이었던 한 나무에 주목했고 그 나무에서 그렇게 녹자를 만났다. 아주 물이 이게 느릅나무가 물이 올라오면은 6개 저 껍데기까지 꼭지까지 끈이 안 떨어지고 쫙쫙 뻗어 저도 느릅나무 저것도 느릅나무 여기 많아요. 이제 저것도 느릅나무고. 전국의 계곡 부근에 많이 자라는 큰 키나무인 느릅나무. 이게 요건 피가 참 느릅나무가 참 이 사람한테 좋은 나무예요. 한방에서 느릅나무의 줄기나 껍질을 염증과 암을 치료하는 데 널리 사용할 만큼 사람들에겐 몸에 좋은 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다. 서동규 명장은 이 건강한 나무 느릅나무를 태워 녹자 특유의 색, 황금빛이 나는 녹두색을 내게 하는 자기만의 유약을 만든다.
뭐 감나무니 뽕나무니 뭐 콩깍지재니 산에 낙엽 태한 거니 뭐 여러 가지 재를 다 해가지고 유약으로 써봤습니다. 유약으로 써봤는데 그 느릅나무를 하니까 재가 아주 보하고 밀가루가 아주 고와요. 그래 그건 수배해가지고 그러다 이 도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은 이게 한 1400~1500도 올라가면 이 화도가 셉니다. 그 녹으면은 이런 이 색깔이 황록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녹자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이거 안에 보면은 이 그릇 자체가 요 포릇포릇한 게 아주 청자에 가까운 색깔이 나요. 청자에 가까운 색깔이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이게 청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 청자는 아니거든요. 청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 백자와 청자는 우리 문헌에서 녹자는 문헌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황자라고도 못하고 제가 녹자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녹자 덕분에 그는 지난 2000년 대한민국에서 10명밖에 없는 도공들의 최고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도자기 명장이 됐다. 나무 이거 가지고 옛날에 소미기는데 소 코기는 거 있잖아. 그것도 이게 소코 꾼들레도 이걸로 하잖아. 안 부러지니까 나무 안 부러져 이거. 자신의 아버지처럼 서민들이 쓰는 백자만을 구웠던 도공 서동규를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도자기 장인으로 만든 녹자가 왜 이곳에서 탄생됐는지 사실 방곡을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다. 흙을 녹여 그릇을 만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불의 힘. 달리 도구가 없던 시절 만족할 만한 불의 힘을 얻기 위해 소나무는 두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재료였다. 그런데 방곡을 감싸는 큰 산인 황정산에는 조선 숙종 때 임금의 관을 만들 나무임을 표시하는 황장금표가 세워졌을 정도로 질 좋은 소나무가 지천이었다. 불 작업하실 때 소나무를 많이 쓰시잖아요. 100% 소나무지 100%. 네, 소나무 쓰시는데 이제 이 소나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좋은가요? 그 저기 가마 작업하시기에. 이 화력도 잡목은 화력이 이 소나무만 못하고 딴 거는 떼면 숯이 쌓여가지고 불이 안 빠져요. 이 소나무는 이거를 한 차를 뗀다 하더라도 자꾸 사가가지고 재도 없어져요. 소나무가. 그 소나무 떼는 거지. 딴 잡목은 숯이 쌓여가지고 못 쓰거든. 이 소나무가 좀 뭐 많이 있었나요? 여기 저기 가마 근처에? 하루에 안 치다 보일 정도로 있었어요. 그 뭐 전부 다 그때는 다 도벌해서 비어떼고 그리고 이제 산판 해가 나무 비가 오고 그러니 그랬지 한 정도 없었죠. 뭐 소나무가. 소나무가 너무너무 많았지. 굉장히 굵구나 보니까 거기. 소나무 이런 건 이거 한번 이런 건 한 100년 넘게 먹었어요. 여기 이런 데나 있지. 딴 데는 뭐 자꾸 송충이 먹고 한다고 전라도 집안은 소나무도 없더라고. 이렇게 좋은 소나무와 좋은 흙이 갖춰진 도자기 마을 방곡도 단 하나 피해가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다. 일제치하와 해방 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생활 속 그릇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무겁고 잘 깨지고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전통 사기 그릇을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서 그렇게 방곡도 함께 잊혀져 갔다. 할 일이 없어진 방곡의 도공들은 가마에 불을 끄고 떠나갔다. 하지만 서동규 명장만은 이렇게 허망하게 방곡 도자기의 맥을 끊어버릴 수 없었다. 변해버린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기의 개발. 그렇게 녹자는 태어났고 도자기 마을 방곡도 다시 태어났다. 떠나갔던 도공들이 돌아왔고 방곡 도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다. 녹자의 가치는 사실 국내보다 일본에서 더 알려진 상태다.
우연찮게 일본 잡지사 기자에 의해 녹자가 알려지게 된 후 예술성을 인정받게 됐고 그는 일본에서만 8번 녹자 전시회를 가졌다. 23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도공 중 단 10명만이 갖고 있는 도자기 명장의 영예는 물론 도자기 마을 방곡의 부활의 신호탄이 된 녹자. 이런 녹자를 서동규 명장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70을 넘긴 자신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창기 씨가 녹자를 만들겠다 나섰다. 이게 느릅나무 차지. 오늘은 800도가 넘는 가마에서 3시간 동안 초벌을 마친 그릇에 느릅나무 유약을 바르는 날이다. 그런데 서동규 명장, 녹자를 만들기 위해 그릇에 먹이는 잿물이 느릅나무 유약 하나만이 아니었다. 이거를 이 채만 막바로 이것만 딱 먹이면은 이 그릇 색깔이가 이 흙 자체가 흰흙이기 때문에 희부시하게 나온다고. 그냥 저 그릇이 황록하게 안 어려지거든. 그래서 이걸 왜냐면 우리 말로 뭐냐 아이물이라 그래. 아이물. 처음에 이제 왜서 그러냐면 이 채만 두껍게 먹이면 뻗어지고 이래요. 뻗어지고 이러니까 이 아이물이라 해가지고 물에 한번 별로 묻지도 안 하고 한번 적시는 거 아닙니까? 적시고 이러면은 이 그릇을 구워도 뻗어지질 안 하고 유약이 단단하게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유약의 착상을 좋게 하기 위해 먼저 그릇에 먹이는 것, 바로 황토다. 이 황토가 느릅나무 유약이 가마 안에서 최상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를테면 촉매제인 셈. 대부분의 도공들이 유약 하나만 바른다는데 황토와 유약을 함께 사용하는 건 역시 서동규 명장만의 숨은 비법이다. 이렇듯 남과 다른 그만의 과정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는가. 이게 신경 쓸 일은 이게 만약에 아이물 하는 게 이게 두꺼워도 안 되고 이게 두꺼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게 미겨가지고 좀 두껍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럼 이거 제가 두껍다 하면은 흘러내려 가지고 또 이게 그릇이 붙어가지고 못 쓸 수도 있고 또 이거 이제 두꺼우면 또 이렇게 막 벗어져 가지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 말하자면 이 두께가 맞아야 돼. 물과 그릇과 이 재와 이게 삼합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전화만 하면 흙도 유약도 배달되는 세상이지만 서명장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직접 만들기를 고집한다. 녹자는 세월이 가도 여기 방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자기여야 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흙이 다르고 옛날에 경상도 흙이 다르고 전부 그거 골골마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찾기를 좋아하는 전부 실어다 다 똑같이 하는데 편하고 좋기는 좋아도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그래 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만날 하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주인을 찾으라. 어디 가서 배우기는 학교에서 배운 걸 그 기본을 삼고 그곳에 가서 주인을 찾아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 현상이 나온다 그래도 어디 그래 어디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지. 오로지 방곡의 흙과 물과 나무로만 만들어진 녹자. 그래서 녹자는 그 자체로 곧 방곡이요 서동규 자신이다. 이게 똑같이 이래 미기 내놔도 그릇이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불에 좋아라 불에. 서명장의 유약 작업은 그렇게 늦도록 계속되었다. 그리고 봄이 더 깊어진 며칠 뒤
오늘은 녹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작업, 재벌구이를 하는 날이다. 서명장은 도자기 만드는 일이 농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흙물을 준비하고 반죽해 불에 구워내는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이 어찌 농사가 아닌 또 다른 정성에 비교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일은 가마에 도자기를 채우는 딱 여기까지다. 이제부턴 한 해 수확을 기대하며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듯 오롯이 불의 맘, 불의 뜻이다. 도공의 삶이 이렇다.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의 욕심까지도 버려야 하는 헛헛한 삶. 덕분에 50년 넘도록 도자기만 빚어온 도공 아비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라곤 배고픔을 겪게 했던 가슴 아픈 기억뿐이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처럼 도공 생활을 하겠다고 한다. 아버지하고 어떤 게 닮은 것 같고 안 닮은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닮았어요. 급한 거. 급한 게 도움은 안 되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좀 덜하지만 이 도자기 하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급하지네. 막 서두르게 되고. 아버지 안 닮은 건 뭐예요? 글쎄. 아니면 아버지 닮았으면 하는 건 뭐예요? 전통을 사수하고 전통을 고집해서 이어나가는 게 그건 제가 닮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제 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거 다 봐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거 어렸을 때 보면 어땠어요? 아버지가 그거 하시는 거. 엄청 부지런하세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을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나시는데 제가 좀 저는 이제 아직 젊다 보니까 늦게 시작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많이 혼나죠.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누구보다 서명장을 닮아 있는 창기 씨다. 매 순간 시간도 남다른 정성도 남다른 인내도 요구하는 그 고단한 삶을 벌써 20년째 아버지와 함께 걸어온 그다. 드디어 16시간 동안 가마불을 지피는 지루한 마라톤과 같은 재벌구이 작업이 시작됐다. 가마 불떼기는 무거운 나무를 수시로 들고 던져야 하는 탓에 힘 좋은 아들 창기 씨 목. 그렇다고 서명장이 자리를 뜨지도 않는다. 자기의 모양이 불로 결정되는 탓에 가마의 장작을 언제 얼마나 넣는지 50년 경력의 경험과 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서명장은 가마불을 잘 떼는 도공으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힌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창기 씨에게 더 좋은 공부는 없다. 불과의 싸움도 어느덧 수시간째.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앞은 뜨겁고 뒤는 춥고. 가마는 가장 아래칸부터 서서히 달군다. 재벌구이 총 16시간 중 아래칸 단 한 칸의 가마에만 10시간 이상의 불을 뗀다. 이 시간 동안 가마의 온도는 무려 1000도까지 거침없이 내달린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가마 안 온도도 딱 유약이 녹기 직전의 온도로 맞춰졌다. 가마 안 도자기들도 터짐없이 단단히 익었다. 이렇게 도자기는 마지막 활용 정점인 느릅나무 유약의 붓질을 기다린다. 지금 이제 봉통에서 10시간 뗐으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130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밑에는 다 이제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칸불을 떼는데 칸불 안에 지금 도자기가 칸 안에 지금 도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을 잘 떼야 되죠. 신경을 좀 더 써야 돼요. 잠시만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작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도자기의 운명은 저 가마솥 불에 의해 갈리고 있다. 도자기가 들어가 있는 칸칸의 불은 고작 1시간 남짓 뗀다. 느릅나무 요약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느릅나무 요약이 좋아하는 온도를 잘 맞춰 불을 떼는 것이 칸 불떼기의 진짜 실력이다. 하지만 이 까다로운 작업 역시도 오롯이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한다. 불의 빠짐, 속도, 조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나무를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돼서 그런 게 뭐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나무를 나무를 넣으면서 이제 불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 세기를 계속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넣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불의 이제 조절 흐름 이제 그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떼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불 때는 어떤 강약이나 이런 걸 조절해야지 도자기가 이쁜 색깔로 제대로 색깔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럼요. 예. 막 뗀다고 막 나무를 넣으면은 도자기 색깔이 잘 안 나와요. 뭐 유하게 녹긴 녹는데 생각한 만큼 잘 이쁘게 나오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불을 잘 떼야 되죠. 잘 뗀다는 거는 뭐 어떤 걸 어떻게 떼게 잘 떼는 건가요? 글쎄 어떻게 잘 떼는 게 뭐 그 방법은 없고 글쎄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불을 떼면서 아버지한테 그 이제 뭐랄까 감각 뭐 그런 거 뭐 느낌 그런 걸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하나의 도자기를 완성하기까지 뭐라 똑 부러진 말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과정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창기 씨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보는 것을 무작정 보고 따라한다. 물론 당장 아버지가 보는 것들이 자신의 눈에 모두 보이진 않겠지만 조급해하지 않는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던히도 보고 또 보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보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자신 역시도 그렇게 아버지를 꼭 닮아 있지 않겠는가. 오로지 감각과 느낌으로만 설명되는 50년 도공의 경험은 오늘도 이렇게 보석처럼 빛난다.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세요? 여기는? 보이지? 저 그릇이 녹은 게 보이지 다. 어떻게 잘 구워졌나요? 어떤가요? 잘 구워졌어요. 만날 굽는 건데 이 울은 좀 더 쉬워요. 여기 이 칸이 제일 더디다고. 왜 그런 건가요? 처음에 여기 한 10시간 넘게 뗐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뗐는데 요 울은 이제 1시간쯤 돼. 올라갈수록 쉽지. 미리 불이 올라갔으니까. 아, 가열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 밑에 자고 떼니까. 이제 불떼기 작업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 질 좋은 방곡의 소나무는 최상의 불꽃을 만든다. 그 불꽃으로 느릅나무 유약을 녹여 녹자의 무늬를 그려내는 마지막 작업이 지금 가마 안에서 한창이다. 매번 불을 때도 그날 날씨도 습도도 다른 탓에 매번 불은 늘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가마 안에서 춤을 춘다. 그 때문에 장작가마한 도자기는 평생을 구워도 똑같은 무늬의 도자기를 만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누구는 장작가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고개를 내젓지만 서명장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장작가마가 재밌다. 이번엔 과연 어떤 도자기를 만나게 될까 생각하다 보면 16시간의 불떼기가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가마한 새로운 인연을 맞을 설렘. 그
그 가슴 떨리는 두근거림이 서명장으로 하여금 반세기가 넘는 도공의 외길을 쉼없이 걷게 했다. 여기 불을 처음에 한번 주워 보면은 이 밑에 게 잘 익은지 안 익은지 알아요. 이 밑에 게 무조건 잘 익었다고. 뭘 보고 하세요? 우에키 불 한 번 때 우에키 녹잖아 반들반들해지는 게. 저걸 이제 우리 말로 날란다 그랬지. 그런데 불을 때는 서명장의 모습에 이상한 점이 있다. 장작은 아래에서 넣고 장작을 넣은 아래 가마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칸 가마 안 사정만 뚫어지게 살피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나무를 저기다 엮고 이 위에와 앉았으면 불 올라오는 걸 보잖아. 이 구멍에 그지? 그 여기 올라오는 불을 보고 저 나무를 떼야 되는데 무조건 저 밑에 앉았으면 모르지. 이 불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저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누룽지가 안 녹잖아요. 장작대에서 밥을 하면 밥이 누룽지가 녹는다든가 그런 이치 한 가지로다가 가스불로 떼면 가스불은 동서남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도자기가 일정하지. 일정한데 이건 보시다시피 저 불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불이 저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불이 바람 불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그릇이 똑같지를 않아요. 똑같지를 안 하고 뭐 한짝은 뭐 누리끼리 하다든가 한짝은 꼼수름 하라든가 그래서 전부 다 제각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장작가마의 이런 매력 때문에 그는 온도를 한 번만 맞춰 놓으면 가마 앞에서 10시간 넘는 불침번을 서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가스가마 대신 힘든 장작가마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아들 창기 씨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아주 조금 미숙한 점도 있다 하지만은 이 도자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도 도자기 한 지 한 50년 넘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그거는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에서 재판이니까 불에서 나와봐야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평생을 해도 만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싶어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일 그대로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하면서 제 스타일의 작품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유학도 개발해 보고 싶고 제 자식도 지금 도예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 도공부자의 시계만은 조선시대 처음 이곳 방곡에 흙과 나무가 좋아 정착했던 불편하고 고단한 것 투성이었던 조상들의 시간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앞으로 후대에까지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는 이 고생스러운 전통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것은 아마도 이들을 보는 이들이라면 느껴지는 다 같은 마음일 터. 오늘도 부자 도공의 노력과 정성으로 녹자는 녹자답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한여름 볕보다 뜨거웠던 불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드디어 녹자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불을 잘 받아 그야말로 잘 구워진 녹자도 불을 잘 못 받은 녹자도 서명장에게는 다 똑같이 귀하다. 작은 찻잔 하나에도 99번의 정성을 쏟았다. 때문에 그에겐 불에서 모양이 어떻게 일그러졌든 10손가락 깨물어 다 한결같이 아픈 똑같은 자식이다.
거 색깔이가 괜찮은데 어떤 거는 요번에는 그 색깔이가 너무 멋있게 나왔나. 그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은 저 일색으로 나오라고 이런 이제 일색은 황록색으로 나오라 한게 아래 불 뗄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해서 이런 현상이 났거든. 이거 멋있잖아요.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뭐 평생을 해도 이제 몇십 년 한데도 이거 한 점이요. 이거 한 점이 할 때마다 틀리니까 이런 것도 뭐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일색으로 나오고 똑같이 유화 컬러인데요. 색깔이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작불 떼서 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일정한 색깔을 이렇게 내겠다 저렇게 내겠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돈을 몇 억을 준다도 못하지요. 이 불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가스 가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 장작 감고 바람 불고 바람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불티도 않고 뭐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 방곡에서 도공으로 가문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3대째. 서동규 명장은 지금까지 가장 방곡다운 도자기를 만들려 애써왔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녹자를 만났다. 여기서 파가지고 가마 만들고 여기 산에 가서 나무 피거든요. 나무 피가지고 그냥 여기 뒷자리에서 이제 재료가 다 구입이 되는 거죠. 여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찾기 없어 놓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흙을 보면 흙 있는 데 가서 자리를 잡죠. 흙 있는 데 자리 잡아가지고 그 흙 파가지고 벽돌 만들어 가마 만들고 그 흙 파가지고 그릇 만들고 그 흙 파가지고 유약하고 그래서 불 떼고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하죠. 방곡의 흙을 파 치열하게 도자기를 구워냈던 이 땅 조상들의 흔적은 방곡 곳곳의 땅에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 아마도 훗날 백자 사금파리와 함께 이곳에서 발견되는 사기 조각은 녹자 사금파리일 것이다. 그 사금파리를 보며 과연 후대 사람들은 녹자를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청자가 또 조선시대의 상징이었던 백자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 어디보다 도자기에 잘 담겨있는 탓일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롭게 만들어진 도자기 녹자도 그런 꿈을 꾼다. 그래서 더 유난스럽게 이 시대의 흙과 물과 나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또 정갈하게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도자기, 방곡의 도자기, 녹자의 이야기는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